이정희 하군요. 아니 이제 뭐 머리를 이제 빗어 넘기는 거 이제? 아니, 이게 계속 엉켜요. 오늘 머리를 안 감았다 보니까 계속 머리가 이 정도 기니까 이제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머리를 빨아야 돼요. 머리를 이제 빨아야 돼가지고 이게 많이 귀찮다 보니까 요즘 뭐 모자를 쓰든지 아니 머리 완전 묶고 다니든지 하다 보니까 많이 엉키더라고요. 아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게, 어, 그냥 이제 제가 장기 기증자도 신청을 해놨고, 이제, 아, 머리도 이제 길러서, 이제, 모발 기증도 해보려고 이제 2년 전부터 기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제 좀, 머리가 있을 때 한번 할 수 있지, 없어지면 못하니까, 아니 머리가 왜 뭐 없어질 이유가 뭐가? 아 탈모? 아, 탈모가 되면 없어지니까, 뭐 집안 내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음, 그래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네, 그래서 그냥 좋은 뜻으로 계속 기르고 있는데 집에서는 계속 자르라고 하는 거죠.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나 저는 진짜 본인의 취향 때문에 그렇게 기르는 줄 알았지. 그게 그렇게 아니, 그런 의도가 있으신지 몰랐어요.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여성분들 머리 긴 여성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잘 때도 귀에 들어가고요 하니까 소름 끼칠 경우도 많고 어, 너무 이제 불편해요. 가끔. 네. 네. 그 제임스 엄님 혹시 외국인이신가요? 헬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 예. 분이시죠? 아유, 네. 제가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제가 저기 뭐야 꽂히겠습니다. 외국인인 줄 알고 순간 아 이거 오늘 어떡하지?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이여의주하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소리 된다. 목소리 안 되세요? 음소거 끄셔야 돼요.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기신가 반갑습니다. 봐요. 네, 퇴근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네, 다 때려 맞추고 있습니다, 바빴습니다. 지금. 전혀 뭐 바빴습니다. 어떤 근거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막 아, 던지는 거예요. 네. 네. 아, 엄재민하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는 것 반갑습니다. 같습니다. 네네네.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예,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요번에 입학하셨나요, 혹시? 아, 예. 제 3학년 아, 편입했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 잘 예.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디서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아산에 있고요. 네. 예. 그 건설 현장 안전 관리자로 아, 있다가 그러시군요. 한 며칠 사이에 지금 좀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예. 뭐 좀 쉬는 방향으로. 아, 네네네네. 네. 저, 혹시 뭐랄까, 제가 이제 그런 거 많이 여쭤보는 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사이버대라고 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 뭐, 일단은, 오고 가는 시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스트리밍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 상태에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다가, 일단 공부에 대한 분량이 되게 많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란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그러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2002년도 세종사이버대학교를 입학을 해가지고, 2002년도요? 네. 2002년도에 그 부동산 자산 경영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한 20년 이제 먹고 살고, 그걸로 먹고 살고 이제 민초에 떨어져가지고, 네. 산업공학과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정상혁 학원님 뭐 재밌네요, 지금 여러 가지로. 예. 정상혁 학원님 왜 입 벌리고 계세요? 왜 그래요? 누구 외국어 민머에 빠진 거예요 팀장하라고. 또?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투표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뭐, 제 라이브 강의실에 캐릭터 잡는 거예요? 뭐야? 뭐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지금? 아, 안 그래도 기분 좋은데 자꾸 왜 웃기려고 그래요? 네, 조한기 학원님 안녕하세요.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네네, 뉴스 목소리 같고요. 강은혜 학원님 안녕하세요. 예, 메시지를 받으셨으니까 줌에 들어오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엄지민 학원님은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메시지 네,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제가 약간 그 압수수색 할 뻔했잖아요. 세종 사이버대 그 메시지를 못 받았다라고 제가 아, 네, 네.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너무 억울하다. 우리 다 했는데 왜 안 갔는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그러게 왜 말씀하셔가지고. 모르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저기 산업안전보건법 공부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저 너무 어려워요. 저 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지인데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 선택했나 지금 약간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공교롭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단일법으로는 가장 방대하니까 또 내용 자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제가 아니 저희 1강이나 2강 수험생이 해보라고 어렵지 않다고 공부해보라고 본인은 안 했을 그래서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보통 안 했더라고. 그게. 그랬을만 그래서 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거 말 잘해야 되겠네. 이거. 네. 그 저기 뭐냐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에 되게 어려운 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법률에 나와 있는 175개 조항 가지고 전체가 뭔가 이렇게 딱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법률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 규정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는 또 다 위임돼 있거든요. 이게 법률에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잘 정리해 놓으면 참 좋겠는데 또 어느 특수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고시나 예규까지 다 내려가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연결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인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서 이게 그런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실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더더욱 더 어려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이런 식으로 왜 규정해 놨는지 이게 좀 많이 헷갈리실 거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저도 처음에 그랬고 예. 이렇게밖에 못하는 제 자신이 밉고 그렇습니다. 강영남하군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네네. 네, 뒤에 사모님 계시다는 얘기죠? 예. 혼난다는 얘기죠? 네네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도서관이시나 보네. 네네. 그 엄지미라고님은 그러면 그 안전관리 하신 네네.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실무 경험하신 지? 아, 실무는 많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건축 베이스로 하다가 네. 이제 부동산 자산 경영에서 이제 부동산 공부하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쭉 업무 보다가 네네. 이제 그 2019년부터 네. 관심을 좀 가지게 됐어요. 예, 예. 어떤 그래서 계기가 이제 혼자 있었나요? 이제 뭐 산안법하고 중대재해법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그렇죠, 이 그렇죠. 예, 예. 안전관리자 쪽으로 수요가 네.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고 이제 그냥 자격증 공부만 한번 해보자 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산업안전기사. 저는 건설안전기사예요. 건설안전기사. 예. 예, 건설안전기사 이제 자격증 따고 나서 이제 막상 또 취업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거 완전 무슨 장님이 코끼리 맞는 듯한 이런 분위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제대로 좀 한번 이렇게 줄 좀 닦아야겠다 그런 게 굉장히 절실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편입 그 가을 학기 편입하려고 그랬었는데 작년 가을에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봄학기에 이제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기대가 실제 큽니다, 지금. 네. 현장에서 경험하시면서 이제 좀 이질감이라 네네. 그럴까? 그게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네. 많고, 네.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베이스로 건축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돌아가는 게 어떤 건지는 이제 감은 있는데, 실질적인 이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키포인트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내용을 제가 이제 사수가 없는 현장에 이제 안전관리자로 덜컥 가니까 사수 역할이 이제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작업은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이제 그런 현장에서 것부터 내가 해서 해야 이제 될 역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건지 이거.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독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야 니네 현장 안전관리자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이제 그냥 전화통화로 해서 이제 뭐 실무적인 부분들 이제 좀 팁을 얻어가지고 하고 이제 인터넷 막 찾아보면서 하고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좀 배워야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었고. 또 이제 우리 저기 그 최영 교수님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이제
찾아가는 세미나 이런 부분들 말씀해 네네. 주셨던 기억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만약에 된다면 그 건설 안전이면 건설 안전 아니면 산업 쪽이면 산업 안전 쪽에서 그 실무에 관련된 세미나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세미나가요 다 실무에 기반해서 하는 거죠. 네, 네, 예, 네, 왜냐면 네, 이론적으로 네, 얘기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 업무가 있어요. 근데 실제 현장 가서 네. 하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되게 많이 그렇죠, 해야 돼. 맞습니다. 되게 많은 걸 해야 예, 되잖아요. 예, 또 예. 더더군다나 이제 그렇죠. 중대재해라고 하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될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이벤트만 따지고 보더라도 거기서 해야 될 임무 자체가 산업법 내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내용하고 막 겹쳐 있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네. 이건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내용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산업법에서는 이게 도급인 의무인데 아니 수급인 의무인데 중처법에서는 이게 도급인 의무로 돼 있고 그럼 도대체 누가 책임을 누가 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이런 게 문제가 네.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면 14조에 그 대표이사한테 1년간의 안전보건 저희 목표 수립해가지고 이사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거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중처법으로 오면 이게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해가지고 굉장히 세게 두드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뭐 위험성 평가 지금 이제 위험성 평가 요번에 고시가 이제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 고시 개정된 내용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많거든요, 진짜. 이게 현장에 작동 안 될 것도 되게 많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고시예요. 이제 개정되는 고시는 더 이상하게 바뀌어가는데 이 현재 그러니까 사업적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보면 8조에 위험성 추정에 관한 절차가 나와 있어요. 위험성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위험성 평가할 때 유해위험 요인을 일단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강도 빈도라고 하는 리스크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이걸 추정해야 돼요. 그래야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업장에 있어서의 안전도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고 그래야 그 다음에 감소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감 있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바뀌기 전에 지금 현재 8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위험성 추정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사금액 20억 미만 건설 현장이라든가 20인 미만 사업장에 있어서는 추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위험성 추정 안 하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결정 안 하면 감소 대책 어떻게 내려요, 그걸?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때도 가장 욕먹은 부분이 뭐예요? 중대재해를 막겠다며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50인만 사업장은 유예시켜버렸고 더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장, 적은 사업장은 더 위험한 데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위험성 평가라는 이 좋은 제도, 좋은 취지의 제도를 이제 구성하는데 상대적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이나 건설 공사 금액이 작은 사업장 자체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추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정책적으로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방조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래서 이런 비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이제 그 고시에 개정되는 거는요 더 희한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건설 현장도 천차만별이죠. 되게 공사 금액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그리고 어떤 공법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또 제조업에 있어서도 다를 거고 뭐 그런 데서 많은 어떤 현장 기반한 대책들 그러니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요번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얘기하기를 위험성 추정을 현장에서 되게 어려워한다. 리스크 매트릭스 짜는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어려워하니까 그러면 그게 어려워한다면 그거 안 되는 데는 이제 지도 보완을 해주고 감독을 잘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는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오히려 위험성 평가라는 이 좋은 제도가 제가 이제 그때 세미나 할 때도 이제 이런 거 위험성 평가 관련해 가지고 국제 기준에서 다 위험성 평가는 법령에도 나와 있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도 주요한 도구로서 이제 위험성 평가를 모든 나라에서도 국제 기준에서도 이제 주요 수단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좋은 제도를 형이화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규제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잘못 해석해버리는 바람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엄재민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수님. 실제로 교수님 입장이 안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게 얘기 빠지면 했던 얘기도 까먹고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근데? 어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 네. 각각의 현장에서 하는 위험성과 기법 이런 게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좀 써먹고 싶은, 해보고 싶은데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 거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죠? 그런 게 그렇죠, 궁금한 것인 맞습니다. 거니까. 예. 네, 위험성 평가뿐만 아닌 이제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배치된 이제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네,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뭐 그 새로운 공정이 시작됐을 때 새로운 근로자들이 오면 이제 그 신입 그 신규 의사들 교육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그런 서류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뭐 정기 교육하는 부분들 네, 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항상 말씀하셨던 이제 위험성 평가라는 부분들도 이제 최초 위험성 평가도 이제 해야 되지만 수시로 또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페이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그렇죠. 이게 제가 하면서도 아 이게 지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네,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이렇게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이제 좀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을 텐데 네, 이제 그렇지 않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또한 뭐 이제 그 처음 이제 그 안전관리자로 배치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실무가 좀 이제 좀 좀 공유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하려고요, 실제로. 진짜. 왜냐면 이제 실무 베이스가 아니면 이론만 가서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세미나는 그때, 첫 회 세미나 할 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제가 이제, 그럼 다음 세미나 주제는 뭘로 했으면 좋겠냐. 위험 참평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눴던 걸 근간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더 좋겠냐. 아니면, 다른 주제를 그러니까 선정해서 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을 하면요 위험성 평가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또 연결되는 거니까 지금 그거를 좀 날짜를 좀 조율을 하고 장소나 이런 것도 아마 대구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세미나 하면 예. 이제 장소나 이런 것도 확보가 충분히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저기 수원에 있는 무슨 호텔이지? 무슨 호텔 그 미팅룸을 잡았는데요. 한 4시간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가지고 했더니 4시간은커녕 이게 뭐 너무 열띤 분위기와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게 도대체 나 이거 확신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관리 감독이 지적당했는데 이런 또 이건 또 언제 지적 안 한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실무에 관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 혼자 강의한 게 아니고 제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컨설턴트하고 미국 오샤 기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국제 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세미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정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어떤 여러 가지 기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본인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증폭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 관련해서 같이 한번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말로는 그랬습니다. 그때 오전부터 하자. 이게 오후에 4시간 갖고 택도 없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진짜 원 없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좋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해진 게 장소가 중요해진 거예요. 이게 8시간, 10시간 할 건데 이게 뭐 어디 뭐 시간당 이렇게 빌리는 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충분히 이렇게 프레젠테이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 하다 보니까 이 대구의 어디 저기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이 대회의장을 이제 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뭐 아주 나이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 네, 전 그냥 초보적인 질문인데 네, 그 위험성 평가 교육이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제 기억에는 뭐 어느 뭐 외부 업체가 와서 위험성 평가를
했던 기억이 없어서. 네. 네, 그렇게 뭐 위험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 뭐 그런 뭐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냥 어, 받고 싶으면 그냥 다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교육을요? 네. 교육은 그러니까 저희 강제성. 회사는 그 안전교육을 네. 이제 뭐 받으라고 외부에서 받으라고 해서 받고 있는데 마땅하게 교육이 없더라고요.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위험성 평가 교육이 있어서 저희 그 대행업체에서 하는 네. 그래서 그걸 받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받고 있거든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그냥 이제 안전 교육에 대해서 뭐 받을 수 있는 게 네.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게 왜 없죠? 굉장히 많은데. 아, 그래요? 대한산업안전협회만 가도 굉장히 많은데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위험성 평가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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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올라왔었는데. 요즘에 이제 지금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따라서 실시하는 법정 안전교육이 고시가 네. 또 개정됐어요. 아,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LMS라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 요번에 신학기에 LMS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려다가 지금 하루 이틀 동안 되게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지금 그 대한산업안전협회도 기존 LMS 시스템을 다시 이제 리뉴얼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거기 외부위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작업을 하고 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온라인 교육도 그렇고 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채롭게. 네네. 제 얼굴 많이 볼 겁니다, 이제 앞으로. 아, 그래서 낯이 익을 것 같아요. 아니, 거기 지금은 없는데. 지금 낯이 익을 리가 없는데 이 얼굴이 그렇게 대중적인 얼굴은 제가 아니에요. 회사 사람한테 너무 낯이 익다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아, 아닌데 제가 이거 미국에 가서도 좀 먹어주는 얼굴이었는데 이 얼굴. 안전 쪽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태현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태현 아버님 마이크 대신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더 놀랐습니다. 네. 우주에 계셔가지고 저기 정상욱 학원님하고 네. 같은 포지션에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네요. 바꿔야겠습니다. 아니, 여기 만났잖아요. 그렇습니까요? 요번에 편입하신 거예요? 예, 예. 아이고. 3학년에, 예. 1학년. 3학년에요. 1학년인데 1학기에 새롭게 편입하신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지금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는 안전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 저는 금융기관에 있고요. 30년 넘게 금융기관에서 이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 채권, 지금 부동산 투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산업안전공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너무 좀 생뚱맞은 질문이기도 하고, 네. 좀 당황스러운 질문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고민스러웠는데, 안 하시는 게 제가 좋을 것 이제- 같고요. 네, 그러면. 교수님, 네, 굉장히 그렇게 수식어들 들을수록 예, 굉장히 예. 긴장하잖아요. 무슨 얘기일지. 예, 좀 황당한 질문 같아서 제가 이제 산업안전공학과를 가겠다 하고 네.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했더니 네. 변호사를 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네. 야, 그거 대표이사 대신에 깜빵 가는 건데 그걸 왜 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몇 명 있었습니다. 변호사분 두 중에. 부류가 있었어요. 두 부류가. 예. 네. 저도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그 말 듣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거는 그 말을 저희는 그런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경영 책임자나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받기 위해서는요. 대표이사급 정도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하셔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갈까 말까입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작년에 기소된 데가 지금 현재 중처법 관련해서 기소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본 게 6개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저기 어디죠? 저기 직업성 질병 한 번에 13명 나와가지고 두성산업 같은 경우는 또 위헌 제청돼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법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 친구분이 대표이사 대신해서 깜빵 가는 거는 지금 그거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직업도 아니고요 사실은 안전보건 관련 업무가.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그게 궁금하셨어요? 예, 아니 그렇게 제가 2번 물어봤는데 네. 한쪽에 있는 친구와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또 얘기했더니 둘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좀 혼란이 있었던 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법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중처법하고 산업법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일단 적용 대상 자체가 다르고요. 적용 범위도 달라요. 그러니까 수범자라고 해서 그 법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도 달라요. 그러니까 산업법에서는 사업주가 책임자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주만 있지 않죠. 사업주도 있고 위험한 기기기구 설비라든가 위험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관계자도 처벌 대상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근로자도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산업법에서는. 근데 그에 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요 거의 딱 특정해 놨죠. 경영 책임자 등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사업을 대표하는 자, 그 대표이사 그 급에 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급에 되는 사람 중에서 안전과 보건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처벌하겠다 강력하게. 근데 강력하게 처벌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은 중대재해가 나야 되는 거죠. 특히 이 경영 책임자가 처벌이 되려면 중대산업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지만 처벌되는 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대재해처벌에서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 특정한 3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법으로는. 그러니까 산업법의 위반 조건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그걸 위반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 중대재해가.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변호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냥 애둘러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처벌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소되고 재판 과정까지 간 데도 없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얼마 전까지 얘기 나온 게 그 시행령, 대통령령을 또 바꾼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영 책임자 등에 있는 자들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한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험성평가 그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침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고시도 개정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 변호사분 2분은 그냥 애둘러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러니까 좀 재밌게 너 왜 그거 하려 그래? 그거 대표이사 대신해서 골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 조건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생뚱맞은 질문을 해가지고. 아니 뭐 당연히 궁금할 수 있어요. 네, 저 아시는 분이 산재 당하셨는데 네. 회사에서 산업재해 이렇게 처리를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 회사에게 이렇게 강제로 이제 뭐 보험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는 건가요? 이 여의주아부님은 어떤 일 하세요? 죄송하지만. 아 지금 아까 엄재민아고님하고 얘기하는데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아 맞아 진짜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표정으로는 세미나 하면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성면철거 아 글쎄요. 네. 저기 철거 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운영하고 계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7개월요. 어떻게 하다가 그 회사 운영을 되셨어요? 지인 회사 다니다가 네. 해보라고 해서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대단하시네. 근데 대단하시네요. 이게 그거 어떻게 그렇게? 너무 네. 못 모르고 덤빈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요. 네. 여러 가지로 참. 네. 이정기 하고님 네. 오늘 저기 아까 이 전 시간에 여러 가지 활약을 해주셨는데 지금 너무 가만히 계시니까
네. 아까 우리 마스크 김은수 하나 하고님 쓸까요? 말씀하셨던 사례 들으셨죠? 네. 산업재해를 당하는데 4일 이상의 요행장애나 이런 것들 신청도 할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조건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공상 처리하려고 한다. 네, 현직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근데 그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 회사가 좀 많다 보니까 뭐 여기도 다 똑같은 회사구나. 그냥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부 쪽에서 좀 약간 많이 압박을 좀 많이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어떤 압박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회사 측에서 막는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자제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럼 반대로 방금 전에 아까 김은수 하고님 말했던 그런 사례가 본인한테 주어지면 본인은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아요? 저는 머리에 띠 들고 가서 싸워야죠. 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네요. 머리 띠들이 우리 지성인으로서 우리 정책과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고 그 여쭤봤는데 우리 그러니까 엄진일 노동부에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관리하는 그 사업장 내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고 그렇게 만약에 사업주가 처리하려고 한다면 저요? 엄재민하고님 저한테 좋으신 거죠? 정사현 하고님 아까 우리 운동 얘기 이외에는 제가 별로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정사현 하고님. 교수님, 근데 저도 실무 현장에 있을 때, 네. 뭐 다행스럽게도 뭐 사고 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네, 근데 네. 저도 사실 그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이제 현장에서 사고 났을 때 이제 업무 매뉴얼은 나와 있지만 진짜 이걸 내가 막 했을 때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네. 막 되게 위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그 산업재해 보고나 산업재해 발생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주한테 명령 규정을 준 거잖아요. 하여야 되는 자기 의무를 준 거니까 안 하면은 그 부작위범이 된다고 그렇죠. 저는 이제 네. 뒤에 보면 네.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리는데요. 그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소위 말해서 가장 표면적으로 해야 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이잖아요. 근데 예방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재해 발생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뭐 근로기준법에 있어서의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근데 이제 그 공상 처리하는 부분이 네. 이제 그 근로자 입장, 피해를 보신 근로자 입장에서 그게 더 좋은 조건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네. 또 이제 그 뭐 사업주라든지 또 근로자 입장에서 이제 서로 합의가 돼버리면 네. 공상 처리를 또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지금 아까 그 김은사고님 말씀은 그 근로자는 그렇죠. 저 케이스는 공상 처리를 아니지만. 원하지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네. 불합리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산안법에 여러 가지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과거에 이미 발생했던 사고에 대한 대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를 전 사업장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조문이 이제 그거를 어떤 법률 규정으로 정해 놓으니까 뭐 그 정도로 딱 정리해 놓은 건데 그거 이외에 나머지 사항들은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랑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 거겠어요? 그 해당 작업장의 특색에 맞도록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공상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는 결국 그 해당 사업장에 이 제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안 쌓이는 거죠 전혀. 그럼 그 다음에 안전관리를 하는 기본적인 요건에서 예를 들면 위험성 평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위험성 저감 조치 마련할 건데 그 기준은 뭘로 삼아야 되겠어요? 그 기준 자체가 전혀 없어져 버리면 아까 우리 엄재민 학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론 따로 놀고 현장 따로 노는 거예요. 이론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장에서 전혀 다르게 해버리면 이건 그 간극만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사영 학원님은 어떤 일 하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 난방회사 다니고 있어요. 난방기기 만드는 회사? 아니요, 그 이제 시공하는 회사예요. 아, 난방기기를 시공하는 회사? 예, 설비 회사에서 이제 도급 받아서 이제 하는 거죠. 주로 일하는 사고 유형이 어떤 게 있어요? 그 우리 학우님이 일하시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
뭐, 전기 사고도 좀 있고요. 전기 사고, 뭐 감전 사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기로 하는 난방 회사여가지고. 네네. 예, 근데 저는 그냥 설계 업무 하고 있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아, 직접 시공이나 이런 건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안 하고요. 현장 팀들은 직접 시공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사무직 예, 일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네네네, 맞아요. 음. 그러면 주로 이제 여태까지 보고되는 제 유형들이 이제 감전 사고들. 근데 그렇게 저희가 하는 회사는 근데 위험한 업무가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서요. 감전사고도 거의 없어요. 예. 아. 우리 강은혜 아버님은 그럼 다니시는 회사에는 주로 어떤 제휴 유형이 있습니까? 저희 근골격계가 예전에는 많았는데 네. 지금은 그 근골격계가 많이 나오는 그 부분에 로봇을 설치를 해가지고 어.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예,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분진 폭발 저희 회사 공장에는 없는데 네. 근데 저희 외국 다른 사이트들은 뭐 분진 폭발이 된다거나 좀 더 큰 사고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외국계 회사 다니세요? 네. 아, 어떤 걸 제조하는 회사인가요? 저희 소비자한테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비타민 네.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사료 공장에 이제 납품을 해요. 사료에도 비타민이 들어가요? 비타민이랑 뭐 미네랄 이렇게 저희가 섞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내가 먹는 밥이 사료보다도 못하구나. 네,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장해서 판매하고 저희 이제 뭐 사료 공장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 그럼 본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 상시 근로자가 지금 현재 한국 법인에 몇 명 정도? 저희 공장 뭐 본사랑 다 합하면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50명? 그러니까 이게 분리 파트가 이제 뭐 저희는 동물 파트고 또 사람이 먹는 비타민 쪽 파트 또 따로 있고 또 뭐 화장품 쪽도 따로 있고 뭐 여러 파트로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있는 조직에서 무슨 업무 맡고 계세요? 저는 그냥 일반 총무 업무 하고 있고요. 옆에서 안전 담당자 하는 거를 이렇게 약간씩 듣고 있어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네, 예. 아, 상시 근로자가 작으니까. 네. 우리 한태훈 아버님. 깜짝이야. 예. 아이, 저 부를 때마다 깜짝 놀라시면 저도 아이고, 다른 생각. 이렇게 하면 제가 부르기가 되게 이상해져요. 괜찮습니다. 네. 아니, 머리에서 너무 빛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모자를 썼어요. 그 말씀 안 해줬으면 모자 썼는지도 몰랐을 텐데. 보시는 분이 눈부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화면을 보다 보니까. 아니, 그 뒤에 그 예. 골든 블리츠를 제가 한 몇 년 전에 갔지? 2018년에 갔었나? 예, 그 골든 블리츠 딱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네. 그거 제가 자전거 타고 자전거 빌려가지고 그거 건너가는 생각이 갑자기 나서 또 정겨워서 또 한번 여쭤봤는데 아까 이제 그 금융계통에서 자산관리 업무 네.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예.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산업안전공학과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 그 이유를 못 들으면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근데 여쭙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 잠깐 들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유튜브로 다시 올리시는 건가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얘기면은 여기서 하시고 제가 그 부분에 드러낼게요. 아까 왜냐면 김수하고님도 그렇고 저 김수하고님도 이게 나가면 안 될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 잘라서. 갑자기 또 긴장되네. 아니 농담이고 지금 뭐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니까. 이정희하고님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뭐 중첩법 이거 실효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의문이 되죠. 지금 현장에서도. 이정희하고님 저요? 저요? 네네네네.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네. 내가 질문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네. 제가 이 배경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정희 아버님하고는 이 전 시간에 그 라이브 강의실 같이 하고 같이 넘어왔는데 처음에 딱 보고
이 전 시간에 처음에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들어와 계셨었어요. 근데 그때 또 마침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머리가 길잖아요. 이장군이 머리 기니까 마스크까지 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분인 줄 알고 제가 되게 조심조심 됐던. 네. 네, 이런 분위기였죠. 그냥 여성인 줄 알고 아유 아름다우시다고 내가 막 그러면서. 네, 네.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좀 어떤가 해서. 그게 좀 심각하게 많이 받아들이곤 있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안전관리자들이 계속 돌면서 현장 체크를 같이 하면서 이것저것 지적사항을 계속 내지만 이게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건데 실제로는 그게 약간 좀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는 필드 플레이어들은 좀 약간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좀 많다는 거죠. 그래도 좀 약간 좀 아다르고 어다른 경우가 좀 많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장을 돌면서 지적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안전관리자분이 따로 있어요. 그거 지금 중처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뭐만 물어봤냐면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시행됐는데 지금 현재 이게 네네네. 기소만 하고 6건인가 제가 최근까지 알아본 건 6건 확인했는데요. 6건 이외에 이제 이게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제정되고 시행된 초반까지만 해도 관련된 인력 확충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긴장도 하고. 근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는 거 시행령에 나와 있는 9가지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회사에서는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긴장한 것 같은데 왠지. 네. 지금 갑자기 머리가 포맷이 돼가지고. 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본사가 이제 광주인데, 네. 네, 아산에서 네. 이제 그 125 공사 이제 병원 신축하는 현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대표이사께서 뭐 광주에서 공사를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현장 순회 점검을 하고 관련된 페이퍼워크를 하고 하는 그런 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대표이사들도 이렇게 특별 시간을 내서 현장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현장 관리를 직접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이제 페이퍼워크를 하는 회의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혹시라도 있었을 이제 뭐 중대사고에서 이제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방법론적인 어떤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증빙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게. 네. 네. 근데 그게 초반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지금은 어떤지 궁금해서. 지금도 뭐 꾸준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오시고 막 서류 만들고 그냥 현장에서는 제가 이제 안전관리자니까 대표이사가 현장을 와서 어떻게 했다 사진 찍고 증빙하고 이제 관련 서류들 체크하는 것들 이제 리스트업하고. 그 회사의 일주일에 한 번씩 상시 근로자 수가 몇 했었거든요. 분이었는데요? 상시 근로자는 많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현장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그럼 전담 조직이나 이런 거를 구성해야 될 안전보건관리청의 전담 조직은 없는 상태. 네네. 근데 50인은 넘는, 그러니까 적용되는 사업장인 건 맞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공정이 이제 뭐 피크에 다르면 한 100명 가까이는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아니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지금 상시 근로자분 기준으로는 안 될 거예요, 아직까지. 50명이 안 돼요?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그런 거죠. 압박을 느끼니까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압박을 느끼니까 그렇게 뭔가 진심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걸 가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현장 내에서도 뭐 소위 말하는 안전보건 스태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제고되는 거고요. 힘도 더 많이 실어주는 거고 인력도 더 많이 충원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좋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3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3표가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사고 첫 번째 1호 기업이었는데 그게 1호 기소되는 사고가 아직도 났던 기소 안 됐을걸요? 기소 됐나요 지금? 3표 아직도 기소 기소가 안 안 된 되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예. 네. 다른 업체가 어디서 하나 기소가 된 걸로. 네, 기소되지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않았습니까? 쭉 이렇게 되면서 기소만 하지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재판 과정까지도 가지도 않으니까 이게 오히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만나본 그 전담 조직을 구축해야 될 그 정도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 조직의 이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관심을 안 주고 위상을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도 없었다. 근데 중처법이 시행되고 나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주고 예산을 많이 주기로 약속도 했고 인원도 많이 뽑아줬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런 관심이 싹 사라지니까 오히려 관심 주지 않으니만 못하게 됐다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안전보건관리 인력들이 굉장히 어떻게 뭐라 그러죠? 따뜻한 봄날이었죠. 연봉도 많이 오르고 이직도 잘 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 빙하기거든요. 지금 엄청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현재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좀 뭐랄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게 중처법이 주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학우님한테도 그래서 현장에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궁금해서 초반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독려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끊겼는지 이게 궁금해서. 예. 네, 제가 지금 그 말을 크게 못하는 상황이라 네. 제가 볼 적에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돼서 네. 그래도 그나마 네. 그 뭐 지금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강하게 드라이브 하려고 했던 그런 초기의 모습은 좋은데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화가 네. 아직도 그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짧았기 때문에 네.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너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또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네. 그만큼 따라오는 거 문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 이유도 그런 거고, 근데 사고를 그 막는 것보다 너무나 제재나 처벌로만 가기 때문에 그 지적이나 이런 문화만 많고, 왜냐면 제가 이제 건설한 지는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실은 해외 쪽에서 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외국 친구들이랑도 일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고가 많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여러 스텝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만 가진 특성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스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럽팅이 너무 심한 거죠. 중간에 끼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없는 건지 안 보면 더 위험하게 하고 보는 데서는 안전하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어떤 분이 뭐 공상이냐 아니냐 그랬는데 저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조사표 그 사고 나면 한 달 안에 해야죠. 분명히 써야 됩니다. 네. 예, 안 쓰면 안 됩니다. 벌 받습니다. 네. 그거 지킬 거 지키고 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레코드가 정확해야지 진짜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지금 한 1년에 800여 명이 돌아가시는데 그렇죠.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저희가 이 시행규칙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안전보건 뭐 HAC, QHAC 대장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화적인 게 가장 큰 산인 것 같아요. 법령 다 좋은데 그거를 사실 100% 다 따라가는 게 트레이닝하고 법적 교육을 다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제 말 다 알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거 정말 사인만 하고 사진 찍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HAC의 그 가장 최종 목표가 안전하고 환경적이고 그다음에 보건이 잘 돼야지 HAC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법만 세게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의견. 제가 너무 공감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거 이러다 보니까 오늘 들어야 될 게 너무 많네. 또 고용노동부 또 얘기 또 해야 되네.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12월에 중대재해 감소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안전보건 로드맵을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걸 인정했죠. 여태까지는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전부 개정하는 형식은 우리나라 말고 타 법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법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2019년에 전부 개정도 했는데 그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기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런 강행적인 규정을 갖단 말이에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국제 기준에서 ISO 기준이나 IEC 기준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나라가 이제 영국이지 않습니까?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사망 만인율이나 이런 게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수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 강영남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치적인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하기 위해서 걔네가 법령이 세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화적인 특성. 사람들이 그런 것들 따르게 하도록 하는 게 윽박 지르고 강력하게 벌 주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데. 그 자유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도록 하는 적정 기준을 설정해 주고, 그럼 이 규제 기관이라고 하는 영국 같은 경우는 HAS죠. 보건안전청 이런 데서 독립적인 조직에서 관리 감독 꾸준하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근로감독관이 내방하기만 하더라도 시간당 피를 줘야 돼요. 그 말은즉슨 개별 사기업에서 그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고 과태료 매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본인의 이 작업 환경에 맞게 기준 자체를 설정을 잘했는가,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가, 약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원인 분석은 잘해놓고 중대재해 로드맵 보면 원인 분석은 잘했어요. 그래서 강행적 규정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율 규제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도구로 얘기하고 있는 게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험성 평가를 있는 프로세스를 그냥 뚝 잘라가지고 위험성 추정, 리스크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럼 이거 하지 마. 그러면서 홍보하는 게 위험성 평가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우리가 조정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고. 네. 사실은 그 절차라고 하는 게 위험성 평가 자체가 위험성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정하고 결정하고 감사 대책을 만들고 이 일련의 과정 안에서 결국에는 그 해저드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자가 왜 거기서 참가해서 그 해저드를 파악하고 그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지, 왜 근로자는 그 해당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저는 것들에 그 대한 안전에서 그쵸. 안전에서 그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다른 그 쉐브론 쪽이었는데 reasonably practicable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안전이 그게 뭐냐면 현장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러죠. 근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도 많고 공부들도 많고 제가 볼 적에는 빅헤드들이 너무 많아요. 빅헤드. 퀄리피케이션, 오버 퀄리피케이션이고 그냥 너무 잼돼가지고 그 제 의견은 차라리 이렇게 많이 사람을 투입을 하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짧은 공사 기간에 이것도 한국식인데 그러면 네. 한국식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해서 예. 과연 숫자 가지고만 비교할 건가? 거기 저는 만약에 10평이 되는 집이라면 예. 외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몇 명을 넣을까 얘네는 우리는 과연 몇 명을 넣을까? 예.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에. 그리고 그리고 제가- 추락제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올려놨어요. 이거 저기 학습자료실에 로벤스 보고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그 영국의 안전보건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데 단초가 됐던 요거 로벤스 보고서 요거. 로맨스. 예. 요거 꼭 읽어보시라고요. 꼭. 네. 이런 걸 보고 진짜 말 나온 김에 앞으로 라이브 강의실 할 때 산업법 내용이랑 이런 것도 비교 한번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방향이 과연 맞는 거냐 이거. 이게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위험성 평가 절차를 이렇게 생략하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위험성 평가냐. 그러면 여기서 실제 고용노동부라고 하는 규제기관이 해줘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똑같은 사례를 갖고 영국 사례도 보고 미국 사례도 보고 이러고 보면서 여기서는 이런 조치를 이렇게 했다. 이런 거를 좀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학습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네. 예. 그 강의 수업 들을 때도 이제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네. 그 모순되는 그 부분, 법령상에 모순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허점이 보이는 부분들과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참 지금 말씀 나눴던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 안전 파트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뭐 정책적인 흐름, 행정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을 주도해가는 어떤 조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국회는 빼더라도 국회는 그러니까 입법기관이니까 뭐 주도할 수 없고요. 그 담당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인데, 고노부에서 예,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 그 정책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서 이제 그 외청으로 새롭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영국처럼 HAC나 미국의 오샤처럼 아예 독립된 청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 정권이 바뀌면 또 한다 그랬다가 안 했다가. 또 이게 문제가 그런 터졌으니까. 쪽에 압력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규제기관에서 뭐 외청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청을 만들기로 했는데 정권 바뀌어서 이제 만들지 않고 막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나 조직들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오늘 이거 드러낼 부분이 너무 많네요. 저도 해서는 안 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라이브 강의실은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 강영남 학원님 같은 경우는 해외 그런 경험 많으시면 그 자료도 서로 공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근사한 곳에서 일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네. 그 필드라는 게 컨스트럭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피지컬하고 네. 위험한 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글쎄 사람들을 비교를 하면 여기 한 20대 1 축소해가지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아주 조금 들어갑니다. 인원이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기능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컴페턴스가 좋다고요. 컴피던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트레이드맨이라고 하는데, 네. 그 미국에서는 포맨이라고 하지만 호주 오세아니아 쪽에서는 트레이드맨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직장부장 이런 사람들을 트레이드맨이라고. 그렇죠. 이제 거기서 기능인들에 대한 그 리스펙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그런 게 좀 깔려 있어야지. 사실 우리 현장에 가면 저부터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같으면 일이 없어서 일을 할 적도 있었는데 사람은 굉장히 낮게 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치기까지 하면 와서 진정으로 어프로칭해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를만 혼내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라서, 아까 말씀한 사람이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누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그러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이게 자회대한 게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 도덕적인 것도 좀 우리가 많이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휴머니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기반이 돼야지 안전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안전을 도대체 비즈니스랑 계속 붙이려고 하니까, 공사랑만 붙이려고 하니까, 꼼짝도 못 하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엔. 그래서 서로 같이 가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같이 가려고 하는데, 사고 날 때만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고가 많을수록 누가 죽으면. 직접 경험도 했었고, 꼭 거기서 그 사람 사는 곳이라 굳이 아까 말씀드리지만 여러 군데 다 틀린데, 플랜트는 플랜트대로 해저드가 틀리고, 그렇죠. 바다 쪽, 오프쇼 쪽은 자연 환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거기 또 나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컨스트럭션 필드는 한국이랑 비슷한 것도 많고,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짧고 공기가 작죠. 압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폭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중국 같습니다. 죄송한데 어떤 면에서 막 사람이 너무 몰려가지고 그쪽 무서워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막 너무 컴피티션도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래서 글쎄 제가 경험을 다른 대단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편한 곳은 오히려 사고가 안 나는데 불편한 곳은 오히려 더 사고가 날 것 같다. 제재랑 압박은 심한데 사고는 많다. 오히려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게 정책이나 제재가 형해화되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10명이 와서 지켜보고 2명, 3명이 이래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한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야, 저는 진짜. 그 장관이, 네. 장관 정도 되면 네. 그 용접도 좀 할 줄 알고, 죄송합니다. 네. 그 정도 프랙티컬한 사람이 뭔가 이끌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쵸. 현장 경험도 좀 해보고, 예, 예,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죠. 그래서 이 보면 이게 저 제본한 건데 하인리 네. 있죠.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가 쓴 책이에요. 인더스트리얼 Industrial 프리벤션. Excellence. 이게 제 5판인데 80년대에 나온 거. 여기 보면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압축된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요런 게 있거든요.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Axioms of Industrial Safety라고 해서 그러니까 산업 안전의 공리, 원리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홉 번째 이렇게 나와요. The supervisor or foreman is the key man i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이게 산업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는 아까 말씀 foreman, 슈퍼바이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거 장관쯤 되는 사람이면 용접도 좀 할 줄 알고 현장을 좀 이해하고 그죠? 현장이 어떤 생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하는지 정책적으로 그냥 종이만 보고 얘기하지 말고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면 좋죠. 뭐 이런 우리 또 하인이 말하면 맨날 도미노 이론 그놈의 도미노는 언제까지 얘기할 건지 도미노 이론 뭐 시퀀스 모드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많이 축적돼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하나씩 보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75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 주 동안에 같이 학습하게 되는 그 한강의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걸 쏟아낼 수가 없고 또 산업법에 있는 내용 자체도 워낙 방대하고 위임 규정 너무 많고 또 개정이 됐는데 개선되지 않고 계약된 사례도 많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법률 용어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무슨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부터 시작해서 급부 의무, 부수 의무 뭐 이런 거 왜냐면 그거 모르면 관련되는 어떤 그 판례나 이런 거 뒤져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어떻든 상식선에서라도 좀 이해하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나머지 법령을 여러분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보셨을 때 친숙하게 느낄 수 있으면 이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얘 도대체 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딱 보니까 얘는 선언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딱 보니까 위임 규정은 다 이쪽에 몰려 있구나.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확인해 볼 사항은 다 여기에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이게 사실 법령과 친해지는 거잖아요. 가까워지는 거고. 그런 상황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야 오늘 생각 같아서는 좀 더 하고 싶지만 더 할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강의하러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게 웬만한 안전보건 교육 같지 않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내기가 좀 뭐해서 지금과 똑같이 교육 들어오신 분 한 30분 됐었는데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너무 이게 예의가 잘 되고 있고 저도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데 조금 더 할까요? 그랬더니 다수가 그러는 거예요. 30분만 더 하자고. 그래서 보통 6시 교육이 끝나면 대부분 강의가 5시 한 40분이면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좋은 강의라고. 근데 6시 반까지 했어요. 컴플레인 엄청 들어왔어요. 컴플레인. 근데 그다음부터 다시는 그래. 이게 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소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너무 좋은데 더 하는 게 또 여기 지금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다음 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메타버스 하는 것보다는 이게 줌이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훨씬 더 얘기도 자유롭게 많이 하게 되고 메타버스 하니까 저 혼자만 떠들고 이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 저 혼자 떠드는 건 상관없는데 사실 그게 지금처럼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게 훨씬 더 다채롭고 좋은 거 아닌가요? 줌이 재밌는데요. 그죠? 네. 줌이 좋은데요. 네. 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이정기 학우님 같은 분들 얼굴도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 강영란 학우님 같이 이렇게 경험이 풍부하신 분 다른 시각으로 좀 이렇게 조망해 볼 수 있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이게 참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줌으로 하는 거? 줌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예전에 강의처럼 대부분 좋다 그랬는데 소수가 또 해가지고
다음 주도 줌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뭐 메타버스로 한 3주 했으니까 뭐 줌으로 한 3주 한다고 해서 그래,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좋습니다. 교수님 네, 질문 있어요. 마지막 질문. 네. 시험은 어떤 식으로? 아, 시험. 출제하시나요? 시험 진짜 중요하죠. 시험 진짜 중요해요. 너무 시험은 어려워서. 네, 그 주교재나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요. 우리 그 제가 교환 만들어 드린 거 있잖아요. 그 내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되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마실 수 있을 정도. 근데 변별력은 이런 거죠. 변별력은 제가 일부러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맞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지문에 4개가 다 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 2개, 야, 4개를 다 답을 했을 리가 없어. 그러면서 2개 해놓고 딱 하면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식의 변별력을 두는 거죠. 그렇게 일부러 말 안 해놓고, 다 찾는지. 예. 근데 그 내용은 다 저기 뭐 우리 교재 안에 다 있으니까요. 뭐 그리고 되게 뭐 우리 굉장히 1차원적으로 조문이 이게 조문이 무엇인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내지 않으니까요. 시험지 받아보고 배신감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기 다들 저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아,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그러니까 뭐 시험 시간 30분이어도 충분히 이거는 할 수 있다. 단체 쪽에서는 그런 말 안 하던데요, 다들. 아, 제가 아시는 분들은 다 저한테 그랬어요. 단체 쪽의 반은 아니던데. 아니 근데 친절하게 저기 시험 진짜 어렵다고. 그 너무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황당하거나 막 그렇게 전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누구 일부러 괴롭히려고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은혜 하구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면 되죠. 뭐 그거 몇십 년째 보는데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뭐. 예. 그냥 그 교안에 있는 내용 위주로. 그리고 또 요번에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다시 촬영하고 있거든요. 다시 찍으면서 가급적이면 산업법 그 법령 내에 있는 내용을 다 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어쨌든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뭐 시험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교재 싹 읽어보시고 보시면 뭐 충분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비겁하게 제가 뭐 강의 중에 했던 얘기 중에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교환 안에 있습니다. 교환 안에 있는 활자로 되어 있는 거 중에서 되지 뭐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거 뭐 저기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저기 좋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뭐 이런 거를 매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강영나하고님도 이 말씀하시는 거 딱 들어보니까 내공도 많이 느껴지고 가급적 자주 들어오셔서 말씀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부를 하게 돼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공부에 한이 좀 많았는데. 지금 한국에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엄재민하고님도 한국에 계신 거죠? 제임스 엄에서 이름 엄재민. 아까 제임스 엄이라서 저 헬로 할 뻔했어요.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줌으로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은사하고님이 아까 5분 전부터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빨리 끝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빨리 나가야 돼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